이도윤 씨, 잠깐만요. 이거 진짜세요? 바이어 대표가 칠판에 적힌 내용을 보며 물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나를 무시하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네, 진짜입니다. 서버 복구만 한 게 아니라 재발 방지 솔루션까지 제시하셨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예전 직장에서요. 예전 직장이요? 혹시 어디? 항공사였습니다. 정비팀에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우리 회사 직원들도 바이어들도 모두 나를 쳐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대표가 천천히 일어났다. 내 명찰을 보더니 다시 나를 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도윤 씨, 약속대로 월급 10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식 직원으로 발령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52살, 야간 경비. 그게 3년 동안 나를 정의하던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다시 내 이름을 찾았다. 6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새벽 2시 30분, 나는 물류창고 1층 경비실에 앉아 있었다. CCTV 모니터 12개가 깜빡이고 있었다. 창고 입구, 주차장, 복도, 사무실, 서버실, 모든 게 화면에 담겨 있었다. 조용했다. 새벽이니까 당연했다.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마셨다. 식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잠을 깨우려고 마시는 거니까. 내 이름은 이도윤. 52살. 물류창고 야간 경비. 3년 전 이곳에 들어왔다. 그 전에는 그건 아무도 몰랐다. 이력서에 쓰지 않았으니까. 면접에서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전 직장이 뭐였어요?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3년 전 면접이었다. 담당 과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나를 뽑았다. 야간 경비는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첫 출근 날 나는 경비복을 입었다. 네이비 블루 재킷, 검은 바지, 명찰. 이도윤 경비원. 거울을 봤다. 낯설었다. 하지만 받아들였다. 이제 이게 내 모습이니까. 3년 동안 나는 성실하게 일했다. 지각 한 번 없었다. 결근 한 번 없었다. 민원 한 번 없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내 일만 했다. 직원들은 나를 이 경비 또는 경비 아저씨라고 불렀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상관없었다. 나는 경비니까. 새벽 2시 45분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안 주무세요? 응. 방금 깼어.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인데 내 생각나서. 괜찮아. 다시 주무세요. 너는 힘들지 않아? 괜찮아. 익숙해. 그래도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못 벌어서. 무슨 소리야. 당신 덕분에 우리 잘 살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않았다. 내 월급 220만 원으로 아내와 대학생 아들을 먹여 살리기 빠듯했다.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그래도 모자랐다. 아들은? 자, 내일 시험 있다고 일찍 잤어. 그래. 잘 됐다. 당신도 자요. 응. 힘내.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무거웠다. 아내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다. 미안했다. 52살. 나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새벽 3시 순찰을 나갔다. 매일 하는 루틴이었다. 1층부터 5층까지 돌면 30분 걸렸다.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만 울렸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5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불이 켜진 방이 하나 있었다. IT팀 사무실이었다. 이상했다. 이 시간에 누가 있을 리 없는데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 불을 끄지 않고 간 것 같았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를 봤다. 화면에 에러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버 커넥션 FAI 레드. 에러 코드 503. 서버 연결 실패. 에러 코드 503. 서비스 이용 불가. 가슴이 철렁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서버가 다운됐다는 뜻이었다. 나는 즉시 경비실로 돌아가 상황실에 전화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당연했다. 새벽 3시니까 관리 책임자에게 전화했다. 김 과장이었다. 5번 만에 받았다. 네. 여보세요. 과장님, 저 야간 경비 이도윤입니다. 아, 경비, 무슨 일이에요? 지금 몇 시인데? 서버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뭐, 서버? 김 과장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지금 IT팀 사무실인데요. 컴퓨터에 에러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뭐라고 떠 있어요? 서버 커넥션 FAI 레드. 에러 코드 503입니다. 젠장. 김 과장이 욕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일단 그대로 두세요. 제가 IT 팀장한테 연락할게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경비실로 돌아왔다. 불안했다. 서버 다운은 큰 문제였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아침 9시 해외 바이어가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독일에서 온다고 했다. 대규모 계약이 걸려 있었다. 회사 사활이 달린 거래였다. 만약 서버가 복구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보여줄 수 없으면 계약은 깨질 것이었다. 새벽 3시 30분 김 과장에게 전화가 왔다. 이경비님. 네. IT 팀장이 지금 출근 중입니다. 1시간 정도 걸린대요. 네. 그때까지 서버실 앞에서 대기해 주세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알겠습니다. 나는 5층 서버실 앞으로 갔다.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앉았다. 기다렸다. 새벽 4시 IT 팀장이 도착했다.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는 물었다. 팀장은 나를 힐끗 보더니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가려 했다. 경비는 밖에서 대기하세요. 차갑게 말했다. 나는 멈춰섰다. 문이 닫혔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서버실에서 계속 소리가 났다. 키보드 치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새벽 5시 서버실 문이 열렸다. IT 팀장이 나왔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다. 안 됩니까? 최악입니다. 뭐가요? 하드웨어 문제예요. 메인 서버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손상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체해야죠. 근데 부품이 없어요. 주문하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이요? 네, 망했어요. 오늘 바이어 미팅은 틀렸어요. 팀장이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나는 서버실 안을 들여다봤다. 여러 대의 서버가 줄지어 있었다. 불빛이 깜빡이는 것도 있고 꺼진 것도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메인 서버였다. 케이스가 열려 있었다. 안쪽 디스크가 보였다.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였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다. 손을 뻗어 디스크를 만져봤다. 뜨거웠다. 과열된 것 같았다. 연결 케이블을 봤다. SATA 케이블이 헐겁게 꽂혀 있었다. 이건 물리적 손상이 아니라 접속 불량일 수도 있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였다. 습관이었다. 케이블을 빼고 다시 꽂았다. 단단하게.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휘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디스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불빛이 켜졌다. 이게 서버가 부팅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글자들이 떴다. 시스템 체크, 로딩, 정상, 살아났어.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테스트를 해봐야 했다. 나는 키보드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3년 만이었다. 3년 만에 다시 기술을 쓰는 것이었다. 로그인 화면이 떴다.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진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버 자체는 살아났다. 확실했다. 나는 경비실로 돌아가 김 과장에게 전화했다. 과장님, 네, 경비님. 무슨 일이세요? 서버가 다시 켜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방금 확인했습니다. 부팅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IT 팀장한테 확인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5분 후 다시 걸려왔다. 경비님, 지금 IT 팀장이 서버실 가보니까 정말 켜져 있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케이블 좀 만졌습니다. 케이블을요? 경비가? 김 과장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다. 네. 케이블 접속이 불량한 것 같아서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예전에 비슷한 거 본 적 있어서요. 예전에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커피를 마셨다. 진정이 안 됐다. 새벽 6시 회사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3시간 이른 시간이었다. 다들 급하게 온 것 같았다. 대표도 왔다.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이경비. 대표가 경비실로 왔다. 네, 대표님. 서버 살린 게 당신이에요? 네. 어떻게 했어요? 케이블 다시 꽂았습니다. 케이블만요? 네. 대표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닙니다. 대표가 나갔다. 하지만 10분 후 다시 왔다. 이경비. 네. 혹시 지금 시간 있어요? 네. 잠깐 회의실로 올라와 줄 수 있어요? 저요? 네. 부탁 하나 하고 싶어서요. 나는 따라갔다.
5층 회의실로 안에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IT 팀장, 영업팀장, 기획팀장, 관리 책임자. 다들 나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야간 경비가 왜 여기 있어요? 영업팀장이 물었다. 부른 건 나야. 대표가 말했다. 왜요? 서버 살린 사람이 이 경비거든. 뭐?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야간 경비가 서버를요? 그래. 본인 입으로 들었어. 케이블 다시 꽂아서 살렸대. 그게 말이 돼요? IT 팀장이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사실이야. 내가 확인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어색했다. 나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대표가 말했다. 이경비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부탁이에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가장 구석 자리였다. 이경비, 솔직히 물어볼게요. 당신 전에 뭐 했어요?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요? 범죄라도 저질렀어요? 아닙니다. 그럼 왜 말 못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표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개인 사정이겠죠. 근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혹시 IT 쪽에서 일한 적 있어요? 있습니다. 뭐 했어요? 항공사 정비팀에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눈을 크게 떴다. 항공사요? 네. 항공정비사요? 네. 왜 그만뒀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대표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 경비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불렀어요. 무슨 부탁이신지요? 오늘 아침 9시에 독일 바이어가 와요. 계약건으로요.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원래 기술 담당자가 브리핑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어젯밤 교통사고 났어요. 네. 다행히 목숨은 괜찮은데 입원했어요. 병원에서 못 나와요. 그럼 대신 브리핑할 사람이 없어요. IT 팀장이 해야 하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못해요. IT 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요. 대표가 나를 똑바로 봤다. 혹시 당신이 할 수 있어요? 저요? 네. 항공정비사 출신이면 기술적인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하실 것 같은데. 영어는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기본만 해도 돼요. 통역사가 있으니까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경비 대표가 일어났다. 나한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우리 회사 망할 위기예요. 이 계약 못 따내면 끝이에요. 직원 80명 다 길바닥에 나앉아요. 부탁이에요. 도와주세요. 나는 대표를 봤다. 간절한 눈빛이었다. 진심이었다. 만약 제가 실패하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도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대표 얼굴이 밝아졌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봤다. 이 경비가 오늘 브리핑 담당하기로 했어요. 다들 협조해 주세요.
영업팀장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근데 야간 경비가 브리핑을 해도 돼요? 바이어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대표가 나를 봤다. 이 경비가 항공정비사 출신이래요. 전문가예요. 항공정비사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다. 그럼 왜 경비를? 개인 사정이래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자, 이제 준비합시다. 시간이 2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회의실을 나와 경비실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브리핑? 3년 만이었다. 3년 만에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었다. 할 수 있을까?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커피가 튀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뭐해? 일하고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내는 늘 그랬다. 내 목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알았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무슨 일이야? 오늘 회사에서 발표를 하게 됐어. 발표? 경비가? 응. 갑자기 부탁을 받았어. 무슨 발표인데? 기술 브리핑? 해외 바이어한테.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여보, 당신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당신이 누군데? 항공정비사였잖아.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잖아. 그건 3년 전 일이야. 3년 전이면 어때? 당신 실력은 안 변했어. 자신감만 잃었을 뿐이지. 눈물이 날 뻔했다. 아내는 늘 나를 믿어줬다. 3년 전 사고가 났을 때도, 항공사에서 쫓겨났을 때도, 야간 경비로 일하게 됐을 때도. 고마워. 힘내.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는 알아. 전화를 끊었다. 조금 진정이 됐다. 아내 말이 맞았다. 나는 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으니까. 새벽 7시, 나는 경비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밑에 있는 깊은 서랍이었다. 안에 낡은 공구함이 하나 있었다. 빨간색 금속 케이스. 표면이 긁혀 있고 녹슬어 있었다. 나는 공구함을 꺼냈다. 무거웠다. 추억이 담겨 있어서 더 무겁게 느껴졌다. 자물쇠를 열었다. 딸깍. 뚜껑을 열었다. 안에 각종 공구들이 정리돼 있었다. 드라이버, 펜치, 니퍼, 렌치, 테스터기. 모두 항공정비할 때 쓰던 것들이었다. 손으로 만져봤다. 차가웠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으니까. 공구함 뚜껑 안쪽에 사진이 붙어 있었다. 20대 때 찍은 사진이었다. 항공사 경납고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모두 웃고 있었다. 젊었다. 희망이 있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공구함 아래 칸을 열었다. 거기 자격증들이 보관돼 있었다. 항공정비사 자격증, 항공기 관정비사 자격증, 각종 교육 이수증.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도윤, 생년월일, 발급일자, 모두 진짜였다. 이도윤, 내 이름을 불러봤다.
낯설었다. 3년 동안 이 경비라고만 불렸으니까 자격증을 집어들었다. 플라스틱 카드였다. 반질반질했다. 하지만 구석이 조금 벗겨져 있었다. 오래됐으니까 오늘 다시 이 이름으로 서야 해. 나는 자격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공구함도 들었다. 준비됐다. 새벽 7시 30분 5층 회의실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 대표와 영업팀장이 있었다.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 중이었다. 이경비 왔어요? 네. 여기 앉으세요. 자료 줄게요. 노트북을 내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떠 있었다. 이게 오늘 발표 자료예요. 우리 회사 물류 시스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슬라이드를 넘겨봤다. 총 30장이었다. 회사 소개, 시스템 구조, 기술 사양, 성능, 보안, 확장성.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원래 브리핑하기로 했던 기술 담당자요. 어제 완성했대요. 잘 만들었네요. 그쵸? 근데 발표자가 없어요. 당신이 해줘야 해요. 나는 슬라이드를 계속 봤다. 내용은 복잡했다. 기술적인 용어가 많았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항공정비할 때 비슷한 시스템을 다뤘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1시간 반. 9시까지.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대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대표와 영업팀장이 나갔다. 나 혼자 남았다. 나는 슬라이드를 처음부터 다시 봤다. 천천히, 꼼꼼하게 메모했다. 중요한 부분에 밑줄 쳤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머릿속에 내용이 정리됐다. 발표 순서가 그려졌다.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예시를 들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믿으려고 했다. 새벽 8시 30분,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간부들, 직원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이경비, 준비됐어요? 대표가 물었다. 네. 긴장돼요? 네.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8시 50분, 통역사가 도착했다. 30대 여성이었다. 전문 통역사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통역 담당하는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윤입니다. 경비분이시죠? 들었어요. 오늘 발표하신다고. 네. 영어 가능하세요? 기본적인 것만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긴장 푸세요. 통역사가 환하게 웃었다. 조금 마음이 놓였다. 8시 55분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다. 바이어분들 도착하셨습니다. 알았어요. 모셔오세요. 대표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봤다. 왔어요. 준비하세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나도 앉았다. 발표자 자리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이 열렸다. 바이어들이 들어왔다. 3명이었다. 모두 서양인이었다. 정장을 입었다. 굿모닝. 웰컴 투 아워 컴퍼니. 대표가 영어로 인사했다. 바이어들도 인사했다. 굿모닝. 생크 유 포 해빙 어스.
악수를 나눴다. 자리에 앉았다. 대표가 나를 소개했다. This is Mr. 리 두마이너스 윤. He will present our system today. 바이어들이 나를 봤다. 의아한 표정이었다. 경비복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했다. Is he a security guard? 한 바이어가 물었다. Yes, but HES also a former aviation maintenance engineer. HES very qualified aviation engineer. Interesting. 바이어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Shall we start? 대표가 나를 봤다.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나는 일어났다. 심호흡을 했다.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잡았다. 굿모닝, 에브리원. My name is 리 두마이너스 윤. 목소리가 떨렸다. 진정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Today, I will introduce our logistics management system. 첫 슬라이드를 넘겼다. 회사 로고가 나왔다. 시작됐다. 발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처음에는 떨렸다.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렸다. 하지만 몇 분 지나자 익숙해졌다. 예전 감각이 돌아왔다. 항공사에서 일할 때 발표를 자주 했다. 정비 보고서, 안전 점검 결과, 개선 제안. 항상 사람들 앞에 섰다.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 As you can see, our system has 3 main components.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First, the warehouse management system. Second, the transportation tracking system. Third, the data analysis platform. 바이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관심 있는 표정이었다. Each component is interconnected through our proprietary API. 기술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통역사가 정확하게 통역해줬다. 15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Now, let me explain the security features. 보안 기능을 설명할 차례였다. 여기가 중요했다. 바이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었다. We implement multi-layer encryption. 설명하려는데 한 바이어가 손을 들었다. Excuse me, Mr. 리. Yes. You mentioned multi-layer encryption. Can you explain more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문이었다. 어려운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Of course. We use AES-256 encryption for data at rest. and TLS 1.3 data in transit. Additionally, we implement N-2- encryption for sensitive information. What about key management? We use AWS key management service with automatic key rotation every 90 days. 바이어가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구두. 베리 detailed. 발표를 계속했다. 슬라이드를 넘기고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다. 30분이 지났다. 40분이 지났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왔다. 결론이었다. In conclusion, our system provides reliability, scalability, and securit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박수가 터졌다.
우리 직원들도 바이어들도 박수를 쳤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끝났다. 해냈다. 대표가 일어났다. 생크 유 미스터 리 엑설런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바이어들을 봤다. 애니 퀘스천즈. 바이어 대표가 손을 들었다. Yes, I have one more question. Please. This morning, we heard there was a server issue. Is in resolved? 서버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다. 민감한 질문이었다. 대표가 나를 봤다. 대답하라는 눈빛이었다. 나는 일어났다. Yes, it's completely resolved. What was the cause? It was a hardware connection issue. A SATA cable was loose, causing the disk to disconnect intermittently. And you fixed it? Yes, I did. How? I reconnected the cable properly and checked all other connections to prevent recurrence.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Why you are very skilled. 아, you really a security guard.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I was an aviation maintenance engineer for 23 years. I have experience with complex systems. 23이지? Why are you working as a security guard now? 어려운 질문이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퍼시널 리전츠. 바이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존중하는 눈빛이었다. I see. Well,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Thank you. Thank you. 회의가 끝났다. 바이어들이 일어났다. 악수를 나눴다. Well, review your proposal and contact you within a week. Thank you.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바이어들이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순간 대표가 소리쳤다. 해냈어. 성공이야. 직원들이 환호했다. 박수가 터졌다. 서로 안고 기뻐했다. 대표가 내게 왔다. 이경비. 아니, 이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회사를 살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 다 망했어요. 대표가 내 손을 잡았다. 꽉. 약속 지킬게요. 약속이요? 월급 10배. 기억하죠? 네. 아침에 말했잖아요. 서버 살리면 월급 10배 준다고. 그건 농담 아니었어요? 진담이에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대표가 크게 웃었다. 그리고 하나 더. 정식 직원으로 발령할게요. 경비가 아니라 기술 자문으로. 저를요? 네. 당신 같은 인재를 경비로만 쓸 순 없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믿기지 않았다. 대표님, 감동받지 마세요. 당신이 이래서 번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다가왔다. 이도윤 씨, 대단하세요. 정말 멋있었어요. 항공정 비사셨다니 놀랐어요. 칭찬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 안도? 아니면 슬픔? 잘 모르겠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다. 나도 나가려 했다. 이도윤 씨, 잠깐만요. 대표가 불렀다. 네.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다시 앉았다. 대표도 내 옆에 앉았다. 이도윤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왜 그만뒀어요? 항공사를.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대답하기 어려웠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표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개인 사정이겠죠. 근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네. 후회해요? 네. 그만둔 거 후회하냐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후회? 당연히 했다. 매일 했다. 네. 후회합니다. 왜요? 제가 좋아하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왜 경비로 일해요? 다시 항공사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입을 열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려 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네. 3년 전에요. 제가 정비한 항공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굳었다. 큰 사고였어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가 긴급 착륙했습니다. 원인이 뭐였어요? 유압 시스템 결함이었습니다. 제가 점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조사 결과 제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자격 정지 1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 네.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나고 복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실수할까봐, 누군가 다칠까봐,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경비로 숨었습니다. 3년 동안 대표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도윤 씨, 네. 그건 도망이 아니에요. 네. 재정비의 시간이에요. 다시 일어서기 위한. 하지만 오늘 봤잖아요. 당신은 여전히 실력이 있어요. 서버도 살리고 발표도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다시 시도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대표가 미소 지었다. 그게 용기예요. 진짜 용기. 나는 울었다. 3년 동안 참았던 게 터져나왔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울어도 돼요. 많이 힘들었죠. 대표가 내 등을 토닥였다. 한참 후 나는 진정했다. 눈물을 닦았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믿어주셔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증명했잖아요. 오늘 대표가 일어났다. 이도윤 씨, 출근하세요. 네. 내일부터 정식 직원으로, 기술 자문으로. 정말요? 진심이에요.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회사에.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대표가 회의실을 나갔다. 나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올라 있었다. 밝았다. 따뜻해 보였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나는 경비실로 내려갔다. 공구함을 챙겼다. 이제 다시 쓸 일이 있을 것 같았다. 공구함을 열었다. 안에 든 공구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닦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자격증도 꺼냈다.
이도윤, 항공정비사, 유효기간 만료. 갱신해야겠네. 중얼거렸다. 다시 시작하려면 자격증부터 갱신해야 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진짜? 정말? 응. 발표 잘했어. 바이어들도 만족했어. 와, 대단해. 내가 뭘 했어? 당신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아내 목소리가 밝았다.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응, 대표가 정식 직원으로 발령한대. 월급도 10배 올려준대. 뭐, 진짜? 응. 아내가 울기 시작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엉엉. 괜찮아. 당신도 고생했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이 다 했어. 같이 한 거야. 3년 동안 우리는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하지만 나는 경비실에 그대로 있었다. 출근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대표가 찾아왔다. 이도윤 씨, 왜 여기 있어요? 점심 안 먹어요? 근무 시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그거요? 오늘은 특별히 일찍 퇴근하세요. 푹 쉬세요. 괜찮습니다. 저녁까지 근무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일입니다.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대표가 웃었다. 역시 책임감 있으시네요. 알겠어요. 그럼 저녁 먹고 가세요. 회사에서 살게요. 감사합니다. 대표가 나가고 나는 다시 모니터를 봤다. CCTV 화면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오후 3시 IT 팀장이 경비실로 왔다. 이도윤 씨, 네. 아까 일 감사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IT 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경비한테 부탁하게 돼서 부끄러웠어요. 나는 IT 팀장을 봤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팀장님, 네. 저는 경비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직한 일이니까요. 네. 다만 제 능력을 숨기고 산 게 후회될 뿐입니다. IT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함께 일하게 됐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오후 5시 서버실에 다시 갔다. 아침에 고친 서버를 점검하려고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용했다. 서버들만 윙윙거리고 있었다. 메인 서버로 다가갔다. 아침에 고친 그 서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다. 케이블 하나만 문제였을까? 다른 원인은 없을까? 나는 무릎을 꿇고 서버를 자세히 살폈다. 케이블들, 포트들, 팬들. 팬 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다. 흡기구가 막혀 있었다. 이러면 냉각이 안 된다. 청소를 안 했구나. 중얼거렸다. 서버는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했다. 먼지가 쌓이면 과열되고 과열되면 고장난다. 나는 경비실로 돌아가 공구함을 가져왔다. 그리고 서버를 열었다. 아니 먼지투성이었다. 팬,
히트싱크, 메인보드, 모든 게 회색이었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데. 에어건을 꺼냈다. 공구함에 항상 넣어두던 거였다. 먼지를 풀어냈다. 회색 구름이 피어올랐다. 30분 동안 청소했다. 모든 서버를 한 대씩 꼼꼼하게. 이제 괜찮겠어. 서버들을 다시 닫고 전원을 켰다. 팬 소리가 조용해졌다. 정상이었다. 모니터를 확인했다. 온도가 내려가고 있었다. 성공이었다. 예전 같네. 웃음이 났다. 항공사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정비했다.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때가 그리웠다. 경납고 냄새, 동료들 목소리, 항공기 엔진 소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모르겠었다. 하지만 희망은 생겼다. 오후 6시 IT 팀장이 서버실에 왔다. 이도윤 씨, 뭐 하세요? 서버 청소했습니다. 청소요? 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과열 위험이 있었습니다. IT 팀장이 서버를 확인했다. 눈이 커졌다. 와, 정말 깨끗하네요. 정기적으로 청소하셔야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모니터링도 하세요. 이상 징후 있으면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네.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나는 IT 팀장에게 서버 관리 방법을 알려줬다. 30분 동안 자세하게.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천만에요. 함께 일하게 됐으니 자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우리는 함께 서버실을 나왔다. 저녁 7시 퇴근 시간이 됐다. 경비복을 벗었다. 사물함에 넣었다. 3년 동안 입었던 옷이었다. 이제 안 입게 되겠네. 중얼거렸다. 감회가 새로웠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가방을 챙겼다. 공구함도 챙겼다. 경비실을 나서는데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이도윤 씨, 네, 축하해요. 정식 직원 됐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파티 준비했어요. 같이 해요. 파티요? 네. 이도윤 씨 축하 파티요. 직원들이 나를 끌고 갔다. 5층 휴게실로. 안에 케이크와 음료가 준비돼 있었다. 짜잔. 박수가 터졌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게 다 뭐예요? 축하 파티죠. 이도윤 씨가 회사를 살렸으니까요.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서버 살리고 발표 성공시키고 계약 따내게 했잖아요. 그건, 자, 이제 케이크 자르세요. 나는 케이크 앞에 섰다. 초가 켜져 있었다. 5개. 왜 5개인지 몰랐다. 저기, 초가 왜 5개예요? 52살이니까 52개 꽂으려다가 너무 많아서 5개만 꽂았어요. 다들 웃었다. 나도 웃었다. 소원 빌고 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빌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초를 불었다. 박수가 터졌다. 축하합니다. 케이크를 잘랐다. 모두에게 나눠줬다. 함께 먹었다. 이도윤 씨, 진짜 멋있었어요.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영어도 잘하시고 기술적인 것도 잘 아시고 정말 프로페셔널 하셨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바이어들도 감탄했어요. 파티는 1시간쯤 이어졌다. 모두가 축하해줬다. 처음으로 느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3년 동안 이 경비는 불렸다. 투명 인간처럼 살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이도윤이 됐다. 항공정비사 이도윤이.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버스를 탔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도시가 빛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빠. 응. 뭐하니? 아빠 소식 들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래. 대박이에요. 정식 직원 되고 월급도 10배 올랐다며요? 응. 그래. 아빠 진짜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아들 목소리가 신났다. 기뻐하는 게 느껴졌다. 고마워. 아빠,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제가 엄마 도와서 준비할게요. 아니야. 아빠가 사갈게. 치킨 먹을래? 진짜요? 와. 그래. 조금 이따 갈게.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치킨집에 들렀다. 큰 거로 2마리 샀다. 콜라도 샀다. 집에 도착했다. 작은 빌라 2층이었다. 월세였다. 보증금 1천, 월세 50. 문을 열었다. 아빠. 아들이 뛰어나왔다. 21살. 대학생. 키가 나보다 컸다. 다녀왔어. 아빠. 축하해요. 아들이 나를 안았다. 꽉. 고마워. 아내도 나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나 보다. 여보. 응. 왔어. 아내도 나를 안았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치킨을 먹었다. 함께. 아빠, 내일부터 출근하는 거예요? 응. 정식 직원으로. 월급이 얼마예요? 22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올랐어. 헐, 진짜요? 응. 아들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우리 이제 부자예요? 부자는 아니고, 그냥 좀 여유로워지는 거지. 와, 대박.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빚도 갚을 수 있겠네. 그래. 천천히 갚자. 우리 집은 빚이 있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대출, 생활비 대출, 합쳐서 3천만 원쯤. 이제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응, 내 꿈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아내 꿈은 작은 카페를 여는 거였다. 10년 전부터 꿈꿔왔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할 수 있어. 1년만 모으면 초기 자금 마련할 수 있어. 진짜? 응. 우리 해보자. 아내가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이야기했다. 다음 날 나는 정식 직원으로 첫 출근을 했다. 경비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었다. 3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다. 어색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회사 현관을 들어섰다. 직원들이 나를 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이도윤 씨? 네. 출근했습니다. 와, 정장 입으시니까 완전 달라 보여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버튼을 눌렀다. 예전에는 1층에만 있었는데 5층에 도착했다. IT팀 사무실로 갔다. 내 자리가 준비돼 있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명패도 있었다. 기술자문 이도윤. 이게 제 자리인가요? IT 팀장이 웃으며 말했다. 네. 이도윤 씨 자리예요. 마음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팀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앉았다. 의자가 푹신했다. 경비실 의자와는 달랐다. 컴퓨터를 켰다. 로그인 정보를 받았다. 이메일 계정도 생겼다. MAIL 프로텍티드. 내 이름이 있었다. 공식적으로 회사 직원이 된 것이었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환영 메일이 와 있었다. 대표한테서 이도윤 씨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대표 올림.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다. 오전 10시 팀 회의가 있었다. IT팀 전체 회의였다. 회의실에 들어갔다. 팀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나를 쳐다봤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한 이도윤 씨예요. IT 팀장이 말했다. 이도윤 씨는 항공정비사 출신이고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나십니다. 많이 배우세요. 박수가 터졌다. 환영하는 박수였다. 이도윤 씨,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나는 일어났다. 사람들을 봤다. 안녕하세요. 이도윤입니다. 52살이고 항공사에서 23년 일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했다. 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질문 있으신 분?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다. 저기, 실례지만 왜 항공사를 그만두셨어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직원이 손을 들었다. 경비로 왜 일하셨어요? 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필요했습니다. 시간이요? 네. 재정비할 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해한 것 같았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됐다. 프로젝트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 나는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중간에 의견을 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서버 부하 분산을 로드 밸런서로 하는 것보다 CDN을 활용하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CDN요? 네.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정적 콘텐츠를 캐싱하면 서버 부하가 줄어듭니다. IT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다. 팀원 하나가 다가왔다. 이도윤 씨, 저 신입사원 김민준이에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CDN 저도 생각했었는데 말 못했거든요. 역시 경력자는 다르시네요.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항공정비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그럼요. 언제든지. 점심시간이 됐다.
IT 팀원들이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 나도 따라갔다.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이 쳐다봤다. 저 사람 원래 경비 아니었어? 맞아. 근데 정식 직원 됐대. 헐, 어떻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경 쓰이지 않으려 했지만 쓰였다. 이도윤 씨, 신경 쓰지 마세요. IT 팀장이 말했다. 사람들이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윤 씨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당당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시선이 느껴졌다. 호기심, 의심, 판단. 저 나이에 경비하다가 갑자기 직원? 뭔가 있나 봐. 대표랑 줄이 있나? 들리지 않는 말들이 들리는 것 같았다. 오후에 일을 하는데 영업팀장이 왔다. 이도윤 씨. 네. 바이어들한테서 연락 왔어요. 네. 계약 확정됐대요. 이도윤 씨 발표가 인상적이었대요. 정말요?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영업팀장이 나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성공했다. 진짜로. 퇴근 시간이 됐다. 짐을 챙기는데 대표가 왔다. 이도윤 씨, 첫날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힘든 거 없었어요? 조금. 뭐가요? 사람들 시선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예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도윤 씨, 한 가지 기억하세요. 네. 당신은 실력으로 여기 왔어요. 증명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대표가 어깨를 토닥이고 갔다. 나는 회사를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버스를 탔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예뻤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다. 오늘이 시작이었다. 다시 시작하는 첫날. 한 달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 적응했다. IT팀에서 일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술 자문을 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좋은 의미로. 기대되는 하루. 의미 있는 하루.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다. 경비복이 아닌 정장을 입는 것도, 1층이 아닌 5층에 앉는 것도, 이 경비가 아닌 이도윤 씨로 불리는 것도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침에 커피를 타서 책상에 앉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다. 팀원들도 나를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다. 경비 출신이라는 걸 의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구분이 사라졌다. 더 이상 경비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이도윤 씨, 이도윤 선배 또는 도윤 형이라고 불렀다. 월급도 들어왔다. 첫 월급 2,200만 원. 월급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은행 앱을 켰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2,200만 원. 손이 떨렸다. 진짜였다. 꿈이 아니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울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내가 볼까봐 3년 만에 제대로 된 월급이었다.
은행 앱을 끄고 다시 켰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혹시 잘못 입금된 건 아닐까? 꿈을 꾸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진짜였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화장실 문 밖에서 물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문을 열었다. 아내가 나를 봤다. 울고 있는 걸 들켰다. 왜 울어? 월급 들어왔어. 그래서 울어? 응. 아내도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안고 울었다. 3년 만의 눈물이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빚부터 갚았다. 대출 일부를 상환했다. 남은 돈으로 아내한테 용돈을 줬다. 아들 등록금도 냈다. 그리고 저축을 시작했다. 아내 카페 자금으로. 여보, 진짜 꿈만 같아. 아내가 말했다. 나도 그래.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겠지? 그럼 천천히 잘 살아보자. 회사에서 나는 점점 인정받았다.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경험을 인정받았다. 이도윤 씨,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이도윤 씨, 조언 좀 해주세요. 이도윤 씨,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이 쏟아졌다. 나는 성실히 답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나눴다. 한 달 후 대표가 나를 불렀다. 이도윤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대표실로 갔다. 처음이었다. 경비로 3년을 일했지만 대표실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넓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앉으세요. 대표가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좋은 얘기니까. 대표도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이도윤 씨, 한 달 동안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적응은 됐어요? 네, 많이 됐습니다. 팀원들도 잘 대해주시고요. 다행이네요. 사실 걱정했거든요. 나이 차이도 있고 배경도 특이하고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운 거죠. 대표가 책상으로 가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돌아와서 내게 건넸다. 이거 봐주세요. 뭔가요? 표지를 봤다. 임원 승진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다. 승진이요? 네. 이도윤 씨를 기술이사로 임명하려고 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기술이사? 한 달 만에? 기술이사요? 저를요? 네. 회사 전체 기술 부문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IT팀뿐 아니라 물류 시스템, 자동화 설비, 데이터 분석까지 전부요. 믿을 수 없었다. 서류를 펼쳐봤다. 직책, 역할, 연봉. 연봉 8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한 달이면 충분해요. 이도윤 씨 실력 봤어요. 그리고 23년 경력이 있잖아요. 항공사 경력이 여기서 통할까요? 왜 안 통해요? 기술은 기술이에요. 항공기든 서버든 본질은 같아요. 정확성, 안전성, 책임감. 대표 말이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뭐가요? 실수할까 봐요. 3년 전처럼. 대표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이도윤 씨,
3년 전 일은 사고였어요. 실수가 아니라 예측 못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그 일로 당신이 배운 게 있잖아요. 더 조심하게 됐고, 더 꼼꼼하게 됐고, 더 책임감 있게 됐어요. 그게 바로 경험이에요. 값진 경험. 그걸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이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기술이사 이도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럼요. 일주일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다. 여보, 이사래. 진짜? 벌써? 응. 한 달 만에. 대단한데? 받아야지. 하지만 부담스러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3년 동안 나를 믿어준 그 손이었다.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항상 해왔잖아. 그래. 응. 당신은 23년 동안 항공기를 정비했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을 했어. 그것보다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 맞는 말이었다. 항공기 정비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실수가 수백 명의 목숨과 직결됐다. 그리고 당신 이미 증명했잖아. 서버 살리고 발표하고 계약 성사시키고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데. 그건 자신감 가져.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는 알아. 19년 동안 봐왔으니까. 아내는 늘 그랬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줬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줬다. 알았어. 받을게. 잘 생각했어. 자랑스러워. 일주일 후 나는 승진을 수락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감사하죠. 함께 회사를 키워봅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내 승진 축하 파티였다. 축하합니다, 이사님. 이도윤 이사님,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축하해줬다. 진심이었다.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이사님 실력이에요. 파티가 끝나고 한 직원이 다가왔다. 영업팀의 막내였다. 이사님.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왜 3년 동안 숨으셨어요? 경비로요. 어려운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할 수 있었다. 두려웠어요. 뭐가요? 실패가, 실수가. 네. 3년 전 제가 정비한 항공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 실수 때문이었죠. 직원이 놀란 표정이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경비로 숨었어요. 3년 동안.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덕분에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배웠어요. 이사님한테서. 뭐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나는 직원을 안아줬다. 고마워요. 그 말이 큰 힘이 돼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을 꺼내봤다. 항공사 시절 사진들.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경납고에서 찍은 사진, 항공기 앞에서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자랑스러워 보였다. 다시 돌아왔어. 중얼거렸다.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비슷했다. 다시 기술자가 됐으니까. 공구함을 열었다. 자격증을 꺼냈다. 갱신했다. 다시 유효해졌다. 이도윤, 항공정비사. 내 이름을 읽었다. 이제 자랑스러웠다. 다음 날 나는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빠, 요즘 되게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 좋은 일이 많았으니까. 아빠,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요. 나는 아들을 봤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넌 할 수 있어. 진짜요? 그럼 아빠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계속 걸었다. 공원을 따라 해가 지고 있었다. 아빠, 응, 고마워요. 왜? 포기 안 해주셔서 눈물이 났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줘서. 우리는 멈춰서서 석양을 봤다. 아름다웠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아빠.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52살. 늦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었다. 야간 경비에서 기술이사로 3년 만에 변하였다. 월급 10배보다 큰 선물을 받았다. 그건 바로 자존감이었다. 다시 시작할 용기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실패는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걸. 나는 쓰러졌다. 3년 동안 바닥에 있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걸.